오늘은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. 상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. 하나는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에 관한 것들이고요. 또 하나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말을 할 때 혹은 들을 때 어떤 기법들을 활용을 하느냐. 오늘은 그 하드 스킬 중에서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 잘 들으시나요? 네, 우리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요,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듣기만 잘 해주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를 상당히 잘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듣는 기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6가지 정도로 오늘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. 듣기의 가장 기본이죠. 경청이 뭘까요? 잘 듣는 거죠.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지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재밌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주 흥미로움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는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아주 귀담아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여러분들 어떨까요? 막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들도 이 사람이라면 내 얘기 잘 들어줄 것 같은데 다 끄집어내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. 들으면서요,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말하는 행간에 잠깐씩 혹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, 혹은 말을 하면서 어떤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다른 제스처를 좀 섞어가면서 하지는 않는지,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요,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추임새예요. 여러분들 판소리 들어보셨죠? 판소리 들을 때 옆에서 이제 북을 치는 고수가 있죠. 고수가 한 번씩 얼쑤 잘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신이 나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열창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대방의 대화를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. 들으면서 계속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면서 네, 그랬네요. 저런, 재밌네요.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는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조금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질 수 있을 거예요. 세 번째는 명료한데요.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사람이 쓰는 단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거는 좀 명료하게 내용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? 지금 선생님께서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이렇게 상대방이 좀 애매모호하게, 혹은 실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는요, 실제 내가 본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서 무엇을 관찰하고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때 이런 말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. 네 번째는 이제 되돌려주기입니다. 되돌려주기는 뭔가 이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도가 있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혹은 격려를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.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맞을까요? 라고 한다든지, 그럴 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가 한 말을 되돌이키면서 그 내용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. 다섯 번째는 이제 공감입니다. 공감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, 가끔씩 이렇게 정서적인 반응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처리하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. 상대방의 감정에 조금은 더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.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많이 외로우셨겠네요. 많이 속상했겠어요.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를 공감이라고 합니다. 이런 기법은 제가 진료하는 동안에도 많이 쓰는데요. 여기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다 힘들어서 오시잖아요. 네. 기뻐서 오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. 다 힘들어서 오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고 힘드셨겠어요.
라고 한마디를 하면은요,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갑자기 동공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말깍 쏟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. 그럴 때 이제 가만히 그분이 충분히 울도록 기다려주고 나면은 그분의 감정이 그렇게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영 요약하기예요. 요거는 조금은 더 전문적인 스킬에 속하게 되는데, 우리가 사람들이요, 자기 모습을 잘 못 봅니다. 남들의 모습은 잘 보잖아요. 근데 눈이 밖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상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반영, 그 사람이 아주 잘 닦여진 상담가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좀 더 잘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알려주거나, 혹은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기의 숨은 의도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때, 그럴 때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방금 저랑 한 5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 걱정스럽다는 말을 한 7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걱정스러우신가 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. 혹은 제가 선생님 남편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질문을 해봤어요. 근데 선생님 그때마다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창문 쪽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, 혹시 그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라고 한 번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조금은 더 깊게 그 주제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.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내가 무슨 상담 같은 걸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모든 게 실은 다 상담이에요.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.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이런 기술들 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근데요, 해결하기보다는요,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많이 뒤엉켜 있는 그거를 그냥 다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기만 하더라도요,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그렇게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, 그렇게 한번 잘 들어주는 거를 먼저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